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9번째 가이드 되겠고요. 저는 이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자, 9번째 가이드에서는요, 우리 지금까지 기본적인 영어 원서 리딩 훈련 방법 알아봤잖아요.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영어 원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야기할 게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9번째 가이드는 조금 미니 시리즈로 여러 개도 좀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파트로 영어 원서를 고를 때 명심할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영어 원서를 고를 때 명심할 점 3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영어 원서 선택의 중요성과 기준을 분명히 인식하라 라는 것입니다. 영어 원서의 선택의 중요성과 기준을 인식하라. 자, 우리가요,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다뤄보긴 했는데요. 근데 의외로 어떻게 영어 원서를 뭐 읽기 훈련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은 사실은 뭐 어떻게 읽어라, 이렇게 읽으라 좋다, 저렇게 읽기 위해서 되게 말씀 많이 드렸지만, 몰라 복잡해, 그냥 나는 되는 대로 그냥 읽을래,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읽어도 많이 읽기만 하면은 어쨌든 도움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영어 원서 읽기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다 일일이 옆에서 가이드 안 해줬어요. 그냥 혼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이드해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 방법은 그냥 많이 읽으세요 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책을 읽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 어떻게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좋은 책만 딱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거를요, 막 읽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까 누가 읽지 말라고 해도 그냥 너무 읽고 싶은 책이라면은, 너무 재미있고 막 빠져드는 책이라면은 그냥 뭐 방법이 안 중요해. 빠져들어서 그냥 읽다 보면은, 많이 읽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가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선택할지를 굉장히 잘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책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은 영어가 뭐 다 똑같지, 뭐 그냥 영어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읽으면 돼, 아니면 혹은 누가 읽으라고 하는 책들을 읽으면 돼, 혹은 많이 읽는 책 그냥 읽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읽는데 잘 안 읽혀, 막 재미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책 읽어야겠다가 아니라, 영어가 원래 재미없지, 뭐 그냥 읽어야지, 뭐 읽으라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또 혹은 잘 읽으려고 하는데 막 모르는 단어가 많고 잘 안 읽혀. 그러면 내 영어 실력이 그렇지만 이 망할 영어 실력,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자,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뭐 꼭 읽어야 할 영어 원서가 막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해리포터라든가, 뭐 또 많이 읽는 책들, 뭐 로알드 달의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책들은 영어 원서 읽기 시도 안 해보신 분들도 집에 아마 꽂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이렇게 그냥 다들 읽는다 그러면 나도 왠지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좋은 책, 또 좋은 글의 기준을요, 나로 잡아야 돼요. 자, 영어 원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나로 잡아야 돼, 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요, 나한테 재미있고, 나한테 읽을 가치가 있고, 내가 읽고 싶은 것, 그거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영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일부는 타협을 보긴 봐야죠. 쉬운 책들 찾아서 읽긴 해야죠. 근데 그 와중에도 재미없으면 그냥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가 재밌으면 좋은 거고, 그 책이 좋은 거예요. 이 책이 남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재밌고 내가 읽을 가치가 느껴지고 그러면 좋은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읽다가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그러면은요, 내 탓하지 마세요. 이놈의 영어 실력 아니야. 작가 탓을 하세요. 뭐 책이 이렇게 어렵겠어. 에이, 다른 책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읽다가 막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꾸준하게 읽어야 돼. 영어가 다 재미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작가 탓하세요. 작가. 야,
책을 뭐 이렇게 재미없겠어? 다른 책 읽어야지. 자, 기준은 뭐다? 재미가 됐든 뭐가 됐든 나예요, 나. 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 책을 꾸준하게 읽으라고 하는데 꾸준하게 안 읽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 의지가 약해서 꾸준하게 못 읽고. 아니에요. 책을 잘 선택하잖아요. 나한테 잘 맞는 책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꾸준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꾸준하게 돼요. 왜 막 읽고 싶으니까 막 계속 하게 되고 재밌으니까 빠져들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준은 나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다라고 하면은 더 달려들어야 돼요. 재밌어 이러면 이 작가의 책 더 읽어봐야지. 혹은 내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하구나. 아마존에서 이런 책들 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책들, 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구매한 비슷한 책들 뭐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그런 것도 읽어봐야겠다. 자, 한번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안 맞는 책은 과감히 바꾸면서 또 나한테 잘 맞는 책은 더 과감히 파들어가 보면서 나를 기준으로 책을 선택을 한다. 책의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 기준을 나로 삼는다는 거, 그게 일단은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떼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미 사실 많이 강조하긴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부담 없는 책을 골라라. 자, 여러분 강조했었죠. 특히 처음 읽거나 내 영어 수준이 이렇게 아주 높지 않거나 이제 영어 원서 읽기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때일수록 더 중요해요. 처음일수록 좀 얇고 부담 없는 책을 골라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자, 특히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초등학교 수준의 도서들 같은 경우는요, 분량이랑 영어의 난이도랑 약간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단어 가까이의 분량이 되는 해리포터랑 5천 단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서 챕터북이랑 보세요. 이 작가가 쓸 때 이 정도 얇은 책을 5천 단어밖에 안 되는 책을 쓸 때는 당연히 이렇게 짧은 정도의 스토리와 호흡을 이해하는 사람을 가정하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수준이 조금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훌륭하게 구사하지 못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당연히 감안해서 썼겠죠. 자, 특히나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책에서는요, 분량이랑 난이도랑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성인들이 읽는 일반적인 책이라고 할지라도 긴 책은요, 막 두껍고 긴 책은 어려울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처음 접근할 때는 부담 없는 얇으면 곧 쉬울 가능성이 높아요. 얇고 쉬운 책들 위주로 읽기 시작해서 빨리 완독하고 이렇게 빨리 완독을 해서 완독의 재미, 어떤 완성을 짓는 어떤 느낌, 내가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빨리 주도록 해라. 부담 없는 책을 고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책 선택을 할 때 되게 부담되는 책을 억지로 읽으려고 하면서 실패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읽어보지도 않고 이 책이 어려운지 쉬운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걸 어떻게 아는지는요, 읽어보지도 않고 알아보는 방법은 조금, 다음 영상 정도에서, 아마 다다음 영상 정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좀 얇고 부담 없는 책을 골라라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로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라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무슨 말인고 하니 책의 중요성은 인식은 분명히 하되 어떤 문제집 고르듯이 너무 신중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게 리딩 훈련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묵독 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 한 30권 정도는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은 연애 상대를 고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은 누군가가 약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개팅을 했어요. 자, 일단 썸 타는 관계 어때요?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 이게 좀 간 보는 거야, 간 봐. 이 사람 어떤지 간 봐. 근데 간 보는데, 좀 괜찮은 사람 있네? 라고 되면은 뭐예요? 그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만나봐야 되죠. 진지하게 만나는 단계에서도 막 계속 간 보면 안 돼요. 자, 근데 처음에 간 보는 단계에서 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내가 너무 매달리면 오히려 될 것도 안 돼요. 자, 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책이야.
괜찮다고 해서 한번 봐야지. 간 보는 단계에서는 조금 읽어보고 괜찮을라나? 조금 간 봐요. 간 보는데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아니 다음 책으로 넘겨요. 과감하게. 그리고 설사 이 책 내가 구매했어? 돈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권 해봐야 10,000원밖에 안 돼요. 커피 한 2잔 값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감 일단은 뭐 너무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경우는 그냥 과감히 넘기되, 근데 뭔가 읽어봤는데 끌려 괜찮은 것 같아. 그럴 때는 딱 붙들고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정말 찐덕하게, 정말 깊게 파들어가면서. 그래서 완독을 잘한 경험이 그 다음 완독의 어떤 밑바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뭐 한두 권에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10권 정도 읽어줘야지 좀 할만하네라는 느낌이 들고, 한 30권 정도는 읽어줘야지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뭔가 꽤나 하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온다. 자, 한 권도 고를 때는 신중하게 고르고 딱 이거다 결정되면은 찐하게 읽는다. 그렇게 찐하게 읽는 거를 또 장기적으로 한 10권 이상 30권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를 때는 신중하되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과감히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 하지만 이렇게 좀 길게 보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네, 그쵸?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썸 타는 상대와 좀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책을 고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고르고 완독해보고 읽어보고 하다 보면요, 또 내가 좋아하는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이해도 되게 깊어져요. 또 그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책을 더 잘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 관계가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영어 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을 때도 똑같은 말들을 뭐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요번 이 영상에서는요,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나에 맞는 영어 원서 찾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